발목 잡힌 인연. 배경 조선 후기. 지역 전라도 어느 마을. 김씨 과부댁. 아침 안개가 걷히는 가을날. 기와집 사랑채 마루에 앉은 김씨 과부 40대 후반가 마당을 바라본다. 30살에 남편을 여의고 벌써 15년째 홀로 살아가는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무게가 묻어난다. 김씨 과부 독백. 이놈의 가을은 왜 이리 쓸쓸한가. 마당에서는 머슴 돌쇠 30대 중반가 장작을 패고 있다. 건장한 체격에 성실한 모습. 땀이 이마에 맺혀도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이 보기 좋다. 김씨 과부. 돌쇠, 돌쇠. 예, 마님. 김씨 과부. 올해도 수확이 좋을 것 같구나. 내 덕이 크다. 돌쇠 머리를 긁으며. 아이고,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늘이 도우신 겁니다. 김씨는 돌쇠를 본다. 3년 전 이 집에 온 이래로 한 번도 게을리한 적 없는 성실한 사내. 말수는 적지만 일솜씨는 마을에서 으뜸이다. 회상. 3년 전 겨울. 눈이 쏟아지던 날 집 앞에 쓰러져 있던 돌쇠를 김씨가 발견했다. 김씨 젊은 하인에게 어서 방으로 모셔라. 얼어 죽겠구나. 며칠을 앓던 돌쇠가 깨어났다. 돌쇠 나직이. 고맙습니다, 마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김씨, 몸조리나 잘하거라. 나으면 우리 집 머슴살이를 할 테냐? 돌쇠, 제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씨, 다른 데는 갈 곳이 있느냐? 돌쇠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그는 이 집 머슴이 되었다. 현재 김씨는 돌쇠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세월은 야속해서 40을 훌쩍 넘긴 과부의 가슴에도 가끔 외로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양반집 과부로서 체면이 있고 무엇보다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가 있다. 김씨 과부 한숨. 이 집안대를 이을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한이었다. 제2장 소문의 시작. 마을 우물가.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며 수군거린다. 안하길. 김씨 과부댁 머슴 돌쇠 말이여. 그 사람 참 성실하다면서? 안하기. 그럼 마을에서 일 제일 잘한다고 소문났지. 인물도 준수하고. 안악삼 소곤소곤. 그런데 말이야. 과부댁하고 둘이 사는 거 아닌가? 좀 이상하지 않아? 안하길. 아이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김씨 마님이 얼마나 정절이 굳으신 분인데. 악길이. 그래도 사람이 사람인데. 젊은 과부와 건장한 사내가 한 집에 수군거림이 이어진다. 마을 사랑방. 양반들의 모임. 양반일. 김씨 과부 말일세. 집안 운영을 참 잘하더군. 양반이. 하나 문제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지 않은가. 양반 3. 재혼을 권해볼까? 양반일 고개를 젓는다. 이미 몇 번 권했지만 완강히 거절하더군. 연려가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고. 양반이. 장하기는 하나 저 좋은 땅과 재산이 끊어질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네. 제3장 추석 명절. 추석날. 김씨 댁에서는 차례를 지낸다. 제사상을 차리는 김씨의 손길이 예사롭지 않다. 김씨 남편 위패 앞에서 서방님, 올해도 풍년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서방님의 덕입니다. 눈물이 맺힌다. 15년이 지났어도 그리움은 여전하다. 뒤편에서 돌쇠가 조용히 서 있다가 절을 올린다. 돌쇠, 주인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 이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김씨가 돌쇠를 본다. 진심이 담긴 절이었다. 김씨, 돌쇠, 너도 차례상 받거라. 돌쇠, 저 같은 것이 어찌. 김씨,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냐. 어서. 명절 저녁.
김씨는 돌쇠를 사랑방으로 불렀다. 김씨, 돌쇠 앉거라. 돌쇠 어색해하며 마님, 제가 사랑방에 앉다니요. 김씨, 오늘은 명절이다. 격식 차리지 말고 앉아라. 소반 위에는 송편과 과일, 술이 놓여 있다. 김씨, 돌쇠, 너 고향이 어디냐? 돌쇠 잠시 침묵. 경상도 안동입니다. 김씨, 그런데 어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느냐? 돌쇠 힘겹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님께 땅을 빼앗기고 갈 곳이 없어 떠돌다 이곳까지. 김씨, 형에게 땅을 빼앗겼다니? 돌쇠, 적자와 서자의 차이입니다. 저는 천한 종련의 아들이옵니다. 김씨는 돌쇠를 다시 본다. 양반집 서자, 배움도 있었을 것이고 자존심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니. 김씨, 힘들었겠구나. 돌쇠, 아닙니다. 마님 댁에서 일할 수 있어 오히려 복이옵니다. 따뜻한 방에 끼니 걱정 없고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김씨 술잔을 따르며 한 잔 받거라. 고생 많았다. 돌쇠 황급히 아닙니다, 마님. 제가 어찌 마님께 술을. 김씨, 오늘만은 주인과 머슴이 아니라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이다. 받아라.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는다. 제사장 겨울나기. 겨울이 왔다.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날, 돌쇠는 행랑채에서 떨고 있었다. 돌쇠 이를 딱딱 떨며 춥기는 작년 겨울보다 더 춥구나. 이를 지나가다 본 김씨의 젊은 몸종분이 아이고 돌쇠 오라버니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 돌쇠, 아 괜찮다. 금방 나을 것이다. 분이, 기다리세요. 마님께 말씀드릴게요. 분이는 달려가 김씨에게 고한다. 분이, 마님, 돌쇠 오라버니가 행랑채에서 떨고 계세요. 올겨울이 너무 추운가 봅니다. 김씨 일어서며 뭐라고? 어서 솜니불을 가져오너라. 분이 이미 가져다 드렸는데도 행랑채가 너무 낡았나 봅니다. 김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린다. 김씨, 돌쇠를 사랑채 옆 작은 방으로 옮기도록 하여라. 분이 놀라며 예, 하오나 마님 그러시면 사람들이. 김씨 단호하게 사람을 얼려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어서 준비하거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안 하길. 들었어? 김씨 과부댁이 머슴을 사랑채로 들였다면서? 안 하기. 세상에, 그게 무슨 안악삼. 그러게 말이야. 과부와 머슴이 같은 채에. 하지만 김씨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어느 날 저녁 김씨는 돌쇠를 불렀다. 김씨, 돌쇠 글을 아느냐? 돌쇠. 조금 배웠습니다. 김씨, 그렇다면 저녁마다 나를 가르쳐다오. 한문을 좀 더 배우고 싶구나. 돌쇠 놀라며 제가 어찌 마님을 가르칩니까? 김씨, 배움에 귀천이 있더냐?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두 사람은 저녁마다 글을 함께 읽게 되었다. 돌쇠의 해박한 지식에 김씨는 감탄했고 김씨의 총명함에 돌쇠는 존경심을 가졌다. 제5장 봄날의 고백. 봄이 왔다. 매화가 피는 날 돌쇠는 용기를 냈다. 돌쇠, 마님, 김씨, 왜 그러느냐? 돌쇠 무릎을 꿇으며 제가 주제넘게도 마님을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김씨 놀라 책을 떨어뜨린다. 무슨 소리냐? 돌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
차라리 이 목을 베어 주십시오. 김씨 당황하며 돌쇠 정신 차려라. 우리는 신분이 다르지 않느냐. 돌쇠 잘 압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그러나 마음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김씨는 떨리는 손으로 부채를 들었다. 김씨, 나가거라. 당장 나가. 돌쇠는 물러났다. 그날 밤 김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씨 독백. 이런 일이. 나는 과부다.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흔들렸다. 돌쇠의 진심 어린 눈빛이,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다. 김씨, 안 된다. 안 돼. 제육장 마을의 압력. 마을 원로들이 김씨를 찾아왔다. 원로일. 김씨 마님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소. 김씨 태어나게. 무슨 소문 말입니까? 원로이. 마님과 머슴 돌쇠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김씨 일어서며 무슨 헛소리입니까? 저는 단지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한 것뿐입니다. 원로 3. 그렇다 해도 과부가 젊은 사내를 같은 채에 둔다는 것이 온당치 못하지 않소? 김씨, 그럼 추운 겨울에 얼어 죽게 두란 말입니까? 원로일. 마님의 뜻은 이해하오. 하나 세상 이목이란 것이 있지 않소? 돌쇠를 내보내시오. 김씨 단호하게. 싫습니다. 돌쇠는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원로이. 마님, 이는 마님의 명예를 위한 것이오. 김씨, 제 명예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물러가 주십시오. 원로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물러났다. 그날 밤 돌쇠가 김씨를 찾아왔다. 돌쇠, 마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김씨, 무슨 소리냐? 돌쇠, 제 때문에 마님께서 욕을 들으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떠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김씨 급하게. 안 된다. 너는 떠나면 안 된다. 돌쇠, 마님. 김씨 눈물을 흘리며 나도 모르겠다. 돌쇠야. 내가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구나. 돌쇠 다가가며 마님, 진심이십니까? 김씨 고개를 돌리며 하나 우리는 될 수 없다. 신분이 다르고 나는 과부이며. 돌쇠, 신분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제7장 실현. 다음 날 마을에 큰 불이 났다. 이웃집에서 시작된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다. 마을 사람, 불이야, 불이야. 돌쇠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돌쇠, 사람은 없습니까? 누구 없습니까? 집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돌쇠는 불길을 뚫고 들어가 아이를 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한 화상을 입었다. 김시댁, 돌쇠는 알아누웠다. 의원, 화상이 심합니다. 정성껏 간호해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김씨, 제가 간호하겠습니다. 분이, 마님, 제가 하겠습니다. 김씨 단호하게, 아니다. 내가 직접 하겠다. 김씨는 밤낮으로 돌쇠를 간호했다. 약을 다리고 상처를 씻기고 미움을 떠먹이며. 김씨 독백, 제발 살아다오, 돌쇠야. 사흘밤을 새우던 끝에 돌쇠가 눈을 떴다. 돌쇠 나직이. 마님, 김씨 눈물을 흘리며. 돌쇠, 정신이 드느냐? 돌쇠, 죄송합니다. 또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김씨 손을 잡으며. 바보 같은 놈, 왜 불 속으로 뛰어든 것이냐? 돌쇠, 아이가 있었습니다. 김씨, 그래도
너까지 다치면 어떡하느냐. 두 사람의 손이 꼭 잡혀 있었다. 제8장 마을의 변화. 돌쇠가 아이를 구한 일이 마을에 알려졌다. 안하길. 들었어? 돌쇠가 불 속에서 박서방네 아들을 구했다면서? 안하기. 그러게.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안학삼. 의로운 사람이야. 신분이 천해도 사람됨은 양반보다 낫네. 박서방 김씨댁을 찾아와. 마님, 돌쇠 어른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김씨, 어른이라니요. 박서방, 제 아들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제구장 결단. 보름달이 뜬 밤. 김씨는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았다. 김씨, 서방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김씨, 15년을 혼자 지냈습니다. 서방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위패는 말이 없었다. 김씨, 돌쇠는 좋은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의로우며 저를 진심으로 대합니다. 신분은 낮지만 사람됨만은 어느 양반보다 훌륭합니다. 김씨는 저를 올렸다. 김씨,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김씨는 돌쇠를 불렀다. 김씨, 돌쇠, 내 마음이 진심이냐? 돌쇠, 예, 마님.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김씨,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딜 수 있겠느냐? 돌쇠, 마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견디겠습니다. 김씨, 나는 과부다. 자식도 없다. 그래도 상관없느냐? 돌쇠, 마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 좋다. 함께하자. 돌쇠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김씨를 바라보았다. 돌쇠, 마님, 진심이십니까? 김씨 미소 지으며, 이제 마님이 아니다.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다오. 돌쇠 눈물을 글썽이며. 낭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제10장 혼례. 마을 원로들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원로일. 김씨 마님, 돌쇠와 혼인하신다니 사실이요? 김씨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원로이. 마님과 머슴의 혼인이라. 전례가 없는 일이요. 김씨. 신분이 다르다 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돌쇠는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원로 3. 하오나 주변 시선이. 박서방 끼어들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쇠는 제 아들의 목숨을 구한 은인입니다. 신분이 천하다 해도 그 의로움만은 양반 중에도 찾기 어렵습니다. 안하길. 저도 한 말씀 드립니다. 김씨 마님은 15년을 정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런 분이 새 인연을 맺는다는데 우리가 말릴 권리가 있습니까? 원로일 한숨을 쉬며 알겠소. 마님의 뜻이 그토록 확고하시다면. 혼례 날. 간소하지만 따뜻한 혼례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의 진심을 보고는 하나둘 축복하기 시작했다. 주례.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혼례입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김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쇠는 비록 머슴이었지만 그 마음만은 가장 고귀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돌쇠, 저는 낭자께 받은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언제나 낭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절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에필로그 1년 후, 김 씨와 돌쇠는 행복하게 살았다. 돌쇠는 이제 머슴이 아니라 김 씨의 동반자로서 집안을 함께 이끌었다. 어느 봄날, 김 씨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김 씨, 돌쇠, 아이가 생겼어요. 돌쇠 놀라며, 정말입니까? 김 씨 눈물을 글썽이며, 네, 저도 믿기지 않아요. 46의 나이에 돌쇠 김 씨를 안으며 하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기뻐했다. 특히 박서방은 가장 먼저 축하하러 왔다. 박서방, 축하드립니다. 의로운 분들께 하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해 겨울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마을 잔치가 열렸다. 김씨 아이를 안으며 이름을 의석이라 하겠어요. 의로운 돌쇠의 아들이니까요. 돌쇠 감격하여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김씨, 당신이 제 발목을 잡아준 덕분이에요. 돌쇠 웃으며 제가 발목을 잡았습니까? 낭자께서 저를 살려주셨지요. 김씨, 서로가 서로를 구한 거예요. 그것이 인연이 아니겠어요? 두 사람은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레이션.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세상의 편견을 이긴 진심. 과부와 머슴의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 신분이 무슨 소용이랴. 진실한 마음 앞에서 편견이 무슨 의미가 있으랴. 김 씨와 돌쇠는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아들 의석은 훌륭하게 자라 후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발목 잡힌 인연의 이야기다. 끝.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조선 야담 머슴 발목 잡은 과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원작의 야한 요소는 배제하고 대신 신분제도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인간의 존엄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있었고 그것을 인정하고 축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니어 세대분들께 과거에 대한 향수와 함께 진정한 사랑과 인간성에 대한 감동을 전해드리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과거 소설을 모티브로 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